작년 9월에 저희 작업실에 모셔서 해방촌에 있는 저희 작업실에 모셔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저는 딱 뵙자마자 안색이 되게 환하셔가지고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뭔가 즐거우시구나. 반년 전에 제가 처음 뵀을 때는 저희 작업실이 좀 어둡기도 하고요, 조명이 해방촌에. 근데 그날 좀 묵묵하셨습니다. 말씀도 없으시고 지쳐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사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날의 분위기가 그랬었고, 그래서 여쭙고 싶은 거는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너무 어두웠다. 이 말을 하러 나가는 자리에서 묵묵하다라는 리액션을 받고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서. 아니, 처음에는 그랬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또 네. 풀리긴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오늘은 또 더군다나 여러 분들을 모시는 자리이고 그래서 조금 선크림도 바르고 해서 네, 오늘은 좀 낯빛이 괜찮죠? 네. 네. 활기차 보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약간 뭐랄까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네, 이제 작년이 정말 제 인생에 손에 꼽을 만큼 아팠던 해예요. 올해 3월, 4월까지도 계속 바닥을 찍었었어요, 사실. 지금 4월이잖아요. 4월, 그쵸. 정확히는 4월 5일 정도까지 굉장히 아팠고, 정말 유서 같은 것도 써놓을 정도로 많이 아팠었는데, 끝에 시작이 있다고 그렇게 많이 바닥을 치니까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아등바등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거주지도 옮기셨다고. 네. 제가 올해 1월부터 서울을 떠나서 살고 있어요. 사실 말씀드리자면 제 의지로 떠난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타의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 거지만 서울을 벗어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여기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자니 좀 민망하긴 하지만 밖에서 서울을 바라보니까 그동안 너무 시끄럽고 힘들게 살았구나. 왜 내가 힘들었는지 알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좀 고요하고 조용하고 천천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날 그 슬링님 뵙고서도 느낀 거기도 하지만 슬링님과 별개로 저도 동물의방 물결 동지들이나 주변의 제 비건 친구들을 만나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운동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번아웃을 안 겪는 사람이 없고 저 빼고 다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많아요. 물론 비건들 자체가 여성들이 훨씬 많지만 번아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울이나 공황을 겪는 친구도 있고. 이거를 제가 지지난주에 풀무질에서 홍칼리 작가님 모시고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비건 무당이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홍칼리 작가님 모시고서 비슷한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은 번아웃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영안을 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영혼의 눈을 떴다. 영혼의 눈을 뜨는 게 뭐냐? 타자의 고통에 민감해지는 거고, 한번 그 눈이 열리면은 다시 눈을 감을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항상 이제 고통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주변에 영안에 뜬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저는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은 제가 힘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날은 사실 제가 큰 힘이 되진 못했습니다. 한번 뵙고서 사실 뭐라고 제가 잘 모르는 사이에 꼬치꼬치 캐묻기도 그랬고,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약간 쫀 상태로 가기도 했었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제가 또 약간 좀 눈치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는데 확실히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답은 주변 환경인 것 같아요. 사람이자 주변에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어디에 사냐 인 것 같은데, 슬링님은 그 탈서울이 크셨던 건지 아니면 다른 또 비법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저희 동물 동지들한테 되게 필요한 얘기라서. 네, 알겠습니다. 저도 서울을 나가서 내가 서울 안에 갇혀있구나를 깨달았잖아요. 갇혀있다고 느끼셨어요? 저는 좀 벗어날 수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서울을 벗어나서 살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서울의 룰에 너무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음악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것도 있겠죠. 어쨌든 음악을 들려주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하니까. 서울 한복판에 작업실을 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서울 밖에서 바라보니까 다 너무 촘촘한 거예요. 하다못해 버스를 타도 너무 자리가 좁은 거예요.
너무 다 낑겨 살고 치여 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걸 벗어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제 뭐에서 좀 오늘 느꼈냐면 사실 이렇게 해화 쪽으로 지나서 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버스 정류장 이름이 다 너무 긴 거예요. 버스 정류장 이름이? 예. 뭐 해화역, 뭐 극장 앞, 뭐 그쵸. 무슨 터, 막 이렇게 엄청나게 설명이 긴데 저희 동네는 그냥 2글자, 3글자 이러거든요. 그렇죠. 네. 뭐 다음 정류장은 입구입니다. 막 이래요. 그게 뭐에 어디에 마을 있는지 입구? 모르겠지만 대충 입구려니 하고 내리는데 참 비교적 물론 제가 나와 살고 있는 곳도 서울에서 그렇게 멀진 않아요. 사실 뭐 1시간만 가면 있는 곳이라서 멀진 않지만 그렇게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바라봤을 때 이게 사람들이 아픈 이유가 있구나. 너무 촘촘하다. 모든 것이 다 너무 긴장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서울에 지금 와서 여기 스케줄 하러 와서도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계속. 실제로 되게 긴장하시더라고요. 네, 엄청 좀 긴장해서 놀랐어요. 밥도 막 남기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존심 상해. 아무튼 네, 그래서 참 긴장이 많이 되어 있는 도시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서울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소리를 하냐마는 아니 좀 확실히 지금 슬링님이 무대 체질이라고 느끼는 게 제가 슬링님이 이렇게 말씀을 에너제틱하게 하는 거를 처음 봐요. 지금 에너제틱 했나요? 네, 근데 확실히 관객분들이 계시니까 이 무대 체질이신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피부로 느껴지네요. 저도 같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어제 해남에서 왔거든요. 일주일 동안 저희 밴드 양반들이랑 해남에서 이제 곡을 쓰다가 왔는데 비슷한 점을 느꼈어요. 저는 탈서울을 하진 않았지만 서울은 촘촘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거리가 가깝다는 건데 그만큼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 건물들이나 오히려 거리감이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해남에 가니까 다 떨어져 사는데 그 마을 뭐 2km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다 알고 네. 같이 밥도 나눠 먹고 이런 거를 제가 일주일 경험하고 오니까 이 서울에서 촘촘히 모여 사는 게 더 우리를 소외시키는 느낌을 저도 확실히 느꼈고 그거는 아마 우리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동물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시골에 가면 더 축사들이 많고 더 이렇게 분리된 곳도 있지만 그런 마음에서 좀 어쨌든 탈서울을 하는 게 그 촘촘함에서 벗어나서 좀 여유를 주었다. 뭐 여유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어쨌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 슬링님을 저도 책을 나온 다음에 읽으면서 약간 너무 제목은 되게 다 뚫고 갈 것처럼 제목은 여기 출판사 대표님이 지으셨는데 다 뚫고 갈 것처럼 지어놓고서 안에는 다 서로 막 나쁜 얘기 하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 제목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나쁜 그 여자는 뭐 배드걸 이 어디든 가지 이거를 이제 페미니즘에서 비거니즘으로의 어떤 확장이자 어떤 연대로서 이야기를 갖고 온 건데 나쁜 페미니스트는 어디든 가지 뭐 나쁜 여자는 어디든 가지 해서 나쁜 비건은 어디든 가지 근데 그것의 출발은 사실 지옥에서 온 페미니스트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도 지옥에서 온 페미니스트로 알려져 있는데 워낙 원치 않거든. 근데 지옥에서 온 비건이시냐 그리고 지옥은 어떠냐 라고 여쭤봤던 걸로 제가 그때도 인터뷰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제목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지옥에서 온 비건이신지 궁금하네요. 저자가 제목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사실.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네. 네. 일단 저는 검색이 안 되는 오리지널리티를 좋아합니다. 네. 유일무이한. 그렇죠. 우리 책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목이 나였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버스 정류장처럼. 네. 너무 촘촘한 거 아닌가요 제목이? 책 디자인. 여백이 많이 있긴 하네. 서울에서 나온 책이라 그런지 그런데요. 확실히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책 제목으로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나쁜 비건이라는 네. 말을. 나쁜 비건. 근데 넷플릭스에 최근 배드 비건이라고 나온 거 보셨나요? 아니요. 안 보셨나요? 그건 진짜 나쁜 비건을 관한 다큐라 가지고 약간 좀 범죄인인 비건이 나오는 다큐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긴 했지만 그거 한번 재미삼아 보시길 추천하는데 아무튼 네 말씀하시죠.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했죠. 네. 일단 개념치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목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처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렇게 이제 지옥에서 오셨냐 그래서 지옥에서 온 페미니스트다라고 제 입으로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 하면서 또 말하고 있죠.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이게 저의 수법인데요. 네. 아, 수법이에요? 네. 남한테 책임을 다 미루고 아. 난 그런 적 없어 혼자 고고하게 사는데요. 아무튼 그런 출발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오신 분들 같이 소개를 나눌 때 한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비건이 되고 나서 행복해지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가지고 저도 근데 완전 똑같이 느꼈거든요. 저도 비건이 되고 나서 아주 행복하다고 느꼈고 그 전하고 다시 돌아가는 선택지가 주어져도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비건이 돼서 더 자유로워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페미니스트가 됐을 때랑 똑같이 느꼈거든요. 페미니스트가 됐을 때도 난 좀 더 자유로워졌다라고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페미니즘을 몰랐던 시기에 나보다 더 어디든 갈 수 있었던 거죠. 비슷한 것 같아요. 비건이 되고 나서도 비건이 되기 전보다 더 많은 곳을 갈 수 있고 더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어디든 간다는 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은 네. 뭐 진짜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가는 걸 수도 있겠고 네. 그게 아니고 어떤 뭐 그전까지는 좀 생각지 못했던 관계들을 갖게 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시도해보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모습을 찾아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페미니스트가 된 이후에 비건이 된 이후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디를 갔습니까? 일단 비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비건이 되고 나서는 일단 탈서를 하신 건 알겠는데 탈서는 좀 뒤에 했고 비건이 된 지 이제 한 4년째 5년째 접어드는데 당장 집 앞에 비건 식당이 없으니까 더 멀리 나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해먹는 거가 됐지만 어쨌든 처음에 이제 제가 논비건 시절에 익숙해져 있던 식사 방식은 정말 집 앞에 이렇게 넘어지면 식당에 도착해서 밥을 먹고 그런 그쵸. 식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몇 번을 넘어져도 찾아다녀야 된다? 식당이 없어. 그래서 채식 한 끼 어플을 켜야 된다? 그렇죠. 그때는 어플도 없었어요. 채식 한 끼 어플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어디든 이제 그 인터넷에 찾아서 정말 어디든 가기 그렇죠. 시작했죠. 어디든 가야 되죠. 네. 저기에서 비건 음식 판다 그럼 저기 가고 여기서 비건 음식 판다서 막 갔었어요. 막 인천도 가고 맞아요. 전주도 가고 외국은 못 갔네요. 네. 코로나라. 맛집 투어하는 또 재미가 있죠. 그때는 그런 처음에 비건이 됐을 때는 그 재미에 살았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차 접어드니까 아유 집에서 해먹어야겠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해서 지금은 이제 훨씬 해먹는 게 많아졌고요. 그렇죠. 저도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페미니스트로서 어디든 간다는 건 사실 가장 크게는 여성으로서의 나를 속박하고 있던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몰랐는데 속박을 당하고 있었구나. 이제 저는 처음에 읽었던 책이 이제 우에노 치즈코의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였어서 그 책을 읽고 띠용했던 거는 내가 지금까지 나는 운이 나빠서 내가 슬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필연적으로 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를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면 슬픈 삶을 살지 이제는 않을 자유도 내게 주어졌네? 라고 생각을 해서 페미니스트가 되고 나서도 정말 여러 군데를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페미니스트입니다 라고 이제 세상에 이야기를 했을 때는 훨씬 더 지금보다 저 같은 사람이 좀 적었어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여러 군데 가서 공연하고 강연하고 그런 기회가 좀 주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제목을 처음 출판사에서 얘기했을 때 저는 약간 고민했던 게 물론 이거는 슬링님한테 어울리는 제목을 정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나쁜 페미니스트는 어디든 가지 나쁜 뭐 여성은 어디든 가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금기의 영역을 치고 나가는 뚫고 나가는 그런 이미지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소위 말하는 시에남 시스젠더 헤테로 남성이라고 하는 소수자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적어도 이 에이션?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제가 사실 그 동물의 방을 읽게 된 것은 미국에 가서 제가 소수 인종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그런 걸 겪어보고서 나의 인종적인 입장을 종에 대입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저는 다시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살고 있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슬링님을 인터뷰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굳이 여성 동지들이 많은데 그리고 나쁜 비건이고 어디든 간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긴 했었어요. 지금도 사실 제가 나쁜 비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진짜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어디든 가지는 저는 이제 아까
도장 깨기 말씀하셨잖아요. 식당들 그것도 그런데 페미니즘은 어떻게 보면 그런 가부장제가 복주해놓은 어떤 금기 영역에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비거니즘은 오늘 그 탈서울 말씀을 해주셔서 결국에는 이 중심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그 인간 중심과 수도 중심에서 어떻게 이 촘촘한 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인간과 비인간의 나누는 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해남에 가고 이제 앞으로 동해물에서 소보금자리를 만들면 인제에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어디든 간다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원래 갇혀 있었던 중심에서 벗어나도 어디든 갈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네. 그런 의미를 굳이 부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쭤보고 싶었던 게 또 그날 동물 해방이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뭐냐 라고 여쭤봤을 때 좀 충격적인 답을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데